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5년 1월 4일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벌써 새해가 밝은 지 4일이나 지났네요. 제가 요 며칠간 감기가 걸려서 골골대고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목소리 들으니까 감이 오시죠? 감기에서 거의 완치가 된 제자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구독자 10만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1월달 안에 구독자 10만 되는 것이 목표니까 이번 기회에 구독 좀 하시고 내가 제자르 10만 만들었다 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현재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와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손흥민 선수의 인기가 폭발하면서 뭐 AC 밀란, 맨유 그리고 터키의 다른 빙 클럽과 연결이 된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1월달에 이적설이 뜬다고 해서 1월달에 이적하는 게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의 계약 기간은 6월 30일까지 잡혀 있는데 만약에 토트넘이 재계약 통보를 하지 않아서 연장 옵션을 발동시키지 않는다면은 7월달부터 다른 클럽으로 이적할 수가 있는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영상 보지 마시고 제자를 보시면서 정확하고 제대로 된 축구 정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어차피 시즌이 끝날 때까지 토트넘에서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저녁이죠. 9시 30분에 뉴캐슬과 경기가 잡힌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도박사들의 이번 경기 판단은 뉴캐슬의 승리가 정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캐슬의 승리 배당이 1.83이 나오면서 토트넘이 승리할 배당이 3.75나 나오거든요. 그만큼 뉴캐슬이 승리할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번 경기는 배당만 보면은 예상하기 어려운 경기지만 뉴캐슬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라고 도박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엔제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정말 엄청나게 안 좋은 이슈가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와, 이거 거의 속보거든요. 제가 아마 가장 빠른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을 텐데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일단 간략하게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은 현재 9승 5무 5패 32득 21실점을 기록하면서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지금 챔피언스 리그가 눈앞에 있는 뉴캐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현재 7승 3무 9패 41득 28실점을 기록하면서 11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토트넘이 정말 웃긴 것이 지금 승리보다 패배를 당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토트넘은 이기거나 지는 팀인데 패배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골 득실을 보면 토트넘이 골을 더 많이 넣고 있지만 이제 수비력에서는 뉴캐슬이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양 팀의 역대 전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토트넘이 뉴캐슬을 상대로 14승 5무 10패를 기록하면서 이제 뉴캐슬에게 조금 근소하게 우세를 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뉴캐슬 원정에서 2대1로 패배한 토트넘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뉴캐슬 원정에서 패배를 당했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홈에서 4대1로 뉴캐슬을 발랐던 이제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을 붕괴시키면서 2개의 도움을 먹여주는 도움을 넣어주었고 그리고 한 골도 추가해버리면서 뉴캐슬을 사실상 발랐던 손흥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로메로도 나왔고요. 우도기, 포로 그리고 뭐 비둘기송도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건강했던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승리 배당이 역배당으로 잡힌 이유는 토트넘이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 좋지도 않았고 그리고 토트넘이 현재 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토트넘이 역배당으로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토트넘의 최근 경기력을 보면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리버풀과 노팅엄에게 2연패를 당했고 이길 수 있었던 늑대와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캐슬은 5연승을 달리면서 정말
미친 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토트넘이 유리한 이유는 뭐냐? 일단 월드클래스 손흥민의 존재, 그리고 토트넘이 홈에서 뉴캐슬을 지난 시즌에 4대1로 발랐다는 그거 빼고는 모든 면에서 뉴캐슬이 앞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제 감독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엔제 감독은 다양한 질문에 다양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었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은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경기가 없으면서 6일간의 휴가를 가지셨는데요. 선수단은 휴가 기간을 어떻게 활용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이번 6일 동안 경기가 없었던 것에 대한 주요 부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 회복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2, 3일마다 경기를 하는 긴 주기를 거쳤습니다. 선수들은 매일 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경기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엔제 감독은 오랜만에 꿀 같은 휴식기를 가졌다 라고 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이 들어갔는데, 이번 6일간의 경기가 없었던 기간 중에 이제 선수 누군가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라고, 이제 부상에서 누가 회복했냐? 라고 질문이 들어갔는데, 엔제 감독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도기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6주 정도 결장할 것 같고, 벤탄쿠르가 출장 정지로 인해서 이번 경기 결장합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아직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팀에는 약간의 질병이 돌았고 몇몇은 훈련을 놓쳤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하면서 일단은 우도기가 원래 최대 10주까지 결장할 것으로 이제 이슈가 떴었는데 6주라고 이제 한정으로 말해주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부상이라는 것이 재발할 수가 있거든요. 여하튼 우도기는 6주 아웃, 그리고 벤탄쿠르는 또 출장 정지로 이번 경기 못 나온다고 합니다. 벤탄쿠르는 너무 말썽쟁이인 것 같네요. 그리고 질병 이슈가 돌았는데 선수 몇몇이 훈련을 놓쳤다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가 질병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선수가 부상을 당한 것이 있나요? 잃어버린 선수들이 있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는데 엔제 감독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엔제 감독은 갑작스럽게 토트넘의 질병 이슈가 등장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수들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현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질문이 들어갔는데 선수들이 돌아오는 일정은 여전히 동일한가요? 하면서 지금 토트넘의 부상자가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의 복귀 일정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되었는데 그 일정이 동일하냐라고 질문이 들어가자 엔제 감독은 맞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는 비둘기송과 마이키 무어가 이제 복귀 순위권에 들어올 것 같고 다음 주 어느 시점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더벤, 로메로는 비슷한 시기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데 1월 말쯤에 두 명은 모두 복귀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 2월 6일인가 2월 초반에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이 있는데 그 전에는 반더벤과 로메로가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이 들어갔는데 이적 시장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이적 시장이 시작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토트넘에서는 선수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나요? 라고 이적 시장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는데 엔제 감독은 밀어붙이는 문제는 아니지만 클럽이 선수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선수의 숫자를 조금 늘려야 됩니다. 따라서 클럽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월달은 쉬운 달이 아닙니다. 특히 신속히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쉬운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싶지만 당황해서 적합하지 않은 선수들을 데려오는 것은 피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쉬운지 아는 분들이 계신데요. 1월달은 시즌이 시작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선수를 비싼 가격에 사올 수 있는 달이 1월 이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제 감독은 이적 시장에서 이제 선수 영입은 조금 늦어질 것 같다. 왜냐면은 급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선수들을 사오는 것은 이제 지향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1월달에 토트넘이 선수 영입 안 한다
라고 이제 비난하는 거는 조금 어이가 없다. 축구를 모르는 추갈못들이나 하는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난을 하려면은 1월이 끝났는데 1월 이적 시장이 닫혔는데 선수 영입을 안 했다. 그러면 욕을 하면 되지만 지금은 그렇게 뭐 토트넘을 비난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곧 오피셜이 뜰 것 같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는데 엔젤 감독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박했을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일단 왜 이런 질문이 들어갔냐면은 랑게가 일단 선수를 비밀리에 접촉해서 지금 다른 이적시장 전문가 기자들이 아무런 소스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피셜을 띄운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피셜이 임박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갔고 엔젤 감독은 일단은 뭐 아닌 것 같다 잘 모르겠다 라면서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캐슬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는데 뉴캐슬은 최근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그렇지 못한데요. 이번 경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엔젤 감독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맥락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맥락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뉴캐슬은 좋은 시험 무대가 될 것입니다. 뉴캐슬은 좋은 팀인데 우리는 항상 그들과 좋은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항상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그들과 치른 모든 경기에서 두 팀에게 모두 순간이 있었고 그들은 현재 좋은 폼이고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분명히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유능하고 우리의 퀄리티는 좋고 경기에서 뉴캐슬을 이길 만큼 충분히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경기와 같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번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하면서 엔젤 감독은 뉴캐슬이 최근 제가 도입부에 프리뷰해드렸죠.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뉴캐슬은 잘하는 팀이지만 우리의 토트넘은 이런 뉴캐슬과 경기에서 좋은 시험 무대가 될 것이고 우리의 축구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엔젤 감독이었습니다. 와, 일단은 또 고집스럽게 자신의 전술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는 엔젤 감독의 고집스러움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엔젤 감독의 기자회견이 터진 후에 토트넘에는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엔젤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여기에서 질병 이슈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토트넘에 갑자기 질병이 돌아서 선수 몇몇이 훈련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엔젤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엔젤 감독은 지금 현재 어떤 선수들이 질병 이슈인지 모른다, 확인해 봐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토트넘의 질병 선수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토트넘 ITK 허브라는 지금 팔로우가 25,000명이나 되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소스가 전해졌습니다. 이제 1티어 기자에 속하는 스포츠 주노라는 기자를 통해서 소스가 나왔는데요. 현재 질병 이슈로 포스터키퍼, 드라우신, 아치그레이, 메디슨이 아픈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터는 확실히 이번 경기에 못 나올 예정이라고 못을 박아두는 이제 스퍼스 ITK 허브였습니다. 와, 정말 토트넘 미친 것 같죠? 지금 그나마 존슨이 선발로 안 나오려면은 이제 메디슨이 선발로 나와서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메디슨이 질병 이슈로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소식으로 이번에는 2티어 기자의 소식이었는데요. 일단 이번 경기에서 포스터는 아웃이고 드라구신과 그레이는 선발 출전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은 벤치에 대기하게 될 것이고 손흥민은 베르노로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면서 지금 손흥민 선수도 이번 경기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는 이제 여기 2티어 더 스퍼스 캡틴이었습니다. 근데 2티어의 소식이기 때문에 소스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티어 기자가 전한 소식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이제 이번 경기 출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유튜브 세계에서 티어가 낮은 급의 소스도 가져와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믿지 마시고 2티어만 돼도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 핫스퍼 레포트라는 이제 토트넘 인스타에서 또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내일 뉴캐슬과 경기를 앞두고 아침에 훈련하는 선수는 7명에 불과합니다. 드라구신, 아치그레이, 메디슨, 포스터가 병에 걸렸다는 이제 보고가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기는 취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친 일입니다. 라면서 여기서는 이제 토트넘 관련 매치이기 때문에 토트넘에 질병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경기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트넘 인스타에 공개된 선수들의 사진을 토대로 이제 멀쩡한 선수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페사르가 공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오스틴 키퍼가 나왔습니다. 지금 토트넘 각종 트위터에서는 오스틴 키퍼가 포스터 키퍼 대신에 선발로 나올 것이다, 포스터는 질병으로 못 나온다 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파페사르가 나온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베리발과 비수마를 잡아주는 토트넘 인스타였습니다. 그만큼 이 두 선수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은 일단은 지금 메디슨이 못 나온다고 질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일단 베리발이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더는 아마도 이제 파페사르, 비수마, 베리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도 현재 토트넘에서 폼이 가장 좋은 셉세비가 훈련을 나가려고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셉세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지금 유망주 선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현재 토트넘 선수단에 질병이 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된 다음 사진을 보면은 레길론이 보입니다. 레길론이 출전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복면으로 가려놔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선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손흥민 선수는 부상이 아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부상 이슈가 조금 있으면은 토트넘 훈련장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인스타에 나왔기 때문에 손흥민은 이제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답니다. 그래서 현재 존슨도 안 보이고요, 솔랑키도 안 보인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레이, 드라구신도 안 보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현재 질병 이슈로 엄청나게 큰일이 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토트넘 현지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레이와 드라구신이 플레이할 수 없다면 우리의 라인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라면서 이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센터백을 구성할까? 라고 반응하는 팬이 있었는데, 손흥민이 센터백으로 나오겠죠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엔제 감독의 지시하에 어떤 포지션에서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센터백으로 나올 거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근데 드라구시는 괜찮습니다. 드라구시는 경기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자신의 인스타에 요런 게시물을 올리거든요 라고 댓글을 다는 팬이 있었는데, 저도 드라구시 인스타 보니까 요렇게 떠있더라고요. 드라구시는 아마 질병에 걸린 건 맞는데 드라구시는 워낙 단단하거든요. 로메로와 반더벤처럼 약간 비실비실하고 하지 않고 단단한 드라구신이기 때문에 드라구시는 다행히도 이번 경기 선발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반응을 살펴보면, 글쎄요, 지금 이 소식이 맞다면 우리는 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스 중에 많은 것이 틀렸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경기 전에 잠을 자지 못할 것 같네요 하면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다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브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망했어 라면서 뭐 질병이 있던 없던 우리는 망했어 라고 포기하는 팬도 있었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말 그대로 잠을 다 잔 것 같습니다. 10명의 건강한 선수와 1명의 볼보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저는 일찍 일어나야겠네요. Come on your Spurs 라면서 일단은 나는 그래도 이번 경기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 뜰 수도 있으니까 일단 빨리 일어나서 지켜보겠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와, 정말 용감하신 분이군요. Come on your Spurs 하면서 토트넘 팬들은 이제 질병 이슈로 이번 경기에 대해서 포기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계속 꾸준히 그래도 응원하겠다
라고 반응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와, 이게 정말 어떻게 된 일인가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경기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경기 아마 손흥민 선수 말고 주요 선수들이 부상으로 못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지금 가뜩이나 베스트 11으로 나와도 못 이길 이번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질병 이슈가 터지면서 또 토트넘은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살릴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